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행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하루 1000명 수준이던 신규 확진자가 지금은 500명 수준으로 내려와 있지만 아직도 겨울이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주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지속적인 방역 통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형평성, 일관성이 있는 일부 완화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나 노래방, 헬스장 이런 일부 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는 조금 완화됐죠. 일각에서는 이게 아직 이르지 않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방역 면에서만 보면은 지금 이 완화 조치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너무 장기간의 강력한 통제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로 한다면은 앞으로 2주일간의 추세를 봐가면서 좀 더 적절하고 탄력적인 방역 수칙 조절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 연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으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할까요? 예, 지난 추석 방역 수칙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난 추석, 작년 추석에 비하여 환자 수가 크게 늘었고 또 겨울철이라는 점이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로 인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귀향을 하신다면은 친지 지인 간의 식사를 자제하시고 대화 중에도 이 시간을 단시간으로 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미 우리가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만큼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또 한편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정말 안심하고 맞아도 될까요, 교수님? 예, 전 세계적으로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접종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파이자 백신으로 3만 명 정도가 접종되었는데 그중 29명이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중 13명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16명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 아마 요양병원에서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깊은 환자들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서 이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이 접종되었는데 100만 명 중에 11명 정도가 급성 알러지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도입되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접종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